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침판한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학생입니다. 뜨거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시장이 좋았어요. 네. 국민들이 사줘서 그런가? 오른 종목이 꽤 많았죠. 네, 오늘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오늘 한미 반도체가 소속된 기계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한미 반도체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하더라고요. 신고가. 뭐가 있나봐. 공시 나올 게 있나봐. 뭔가 이제 아직 나온 소식은 없는 것 같은데 에스모 회사하고의 공시 나오면은 서로 좋을 것 같은데. 그 관련된 보도가 있긴 합니다. 그래요? 예, 둘이 논의를 했다, 만났다 이런 내용이. 아니 그거는 항상 논의는 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소식으로 나온 건 처음이에요. 네. 이게 논의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많았는데 실제로 미팅을 했다는 얘기는 처음 나왔습니다. 네, 그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쏟아지더라고요. 오르는 거 봐서는 그 가능성이 가장 역으로 우리는 추적하잖아, 주가 보면서.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 네. 네, 오늘 코스피가 0.8%나 많이 올랐고 코스닥이 0.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0.8%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좀 감지덕지예요. 이거 너무 눈높이 진짜 너무 낮아졌다. 진짜. 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다 둘 다 샀습니다. 네. 2,300억, 300억 요밖에 안 되지만 막판에 삼성전자 갑자기 툭 튀더라고. 네. 그거 외국인 매수 같은 느낌에 누군가 뭉탱이로 주식을 샀어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도 요즘에 계속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오늘은 또 대상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돌아가면서 9% 상승했는데 대상 우선주도 16% 정도 많이 상승을 했고 다른 음식료 섹터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풀무원, 샘표식품, CJ시푸드, 마니커, SPC 삼립, 빙과류를 이어받아가지고 이번엔 또 K김치까지 또 랠리를 이어받았고 김치 수출 는다. 네. 근데 늘고 있습니다, 진짜로. 네, 좀 신기하긴 한데 저도 좀 상상이 안 가는 그림들이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네. 백인이 이제 코스트코 매장에서 김치를 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는 화장품들이 오늘 많이 올랐어요. 오늘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화장품, 한국 화장품은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크다라고 이제 구조적 성장 전망을 밝혔는데 그 덕분에 좀 오늘 수급이 좀 몰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LG이노텍이 9% 급등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애플이 어제 7%나 상승하면서 시총 1위를 다시 탈환을 했잖아요. 네, 그 덕분에 아이폰 벤더들이 오늘은 다시 급등했는데 이럴 거면 어제 왜 떨어졌나 싶긴 하네요. 어제는 잘 인식을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개발자회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대단한 게 없었던 거야. 그 업자들한테 보여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럼 그렇다고 이번에 또 새롭게 보여준 것도 아닌데. 아니 제가 그러잖아요. 아이폰 16의 교체를 늘리는 게 최고의 저기다 묘수인데 16도 바꾸고 17도 바꾸고 계속 바꿀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 딱 그거만큼만 했어. 내가 보니까 아주 급나누기의 선수들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월이면 좀 더 구체화되겠죠. 네, 그래서 당황스러운 시간차 공격을 좀 당했고요. 네. 네, 어제 LG노텍이 5% 빠졌는데 오늘은 9% 상승. BH는 어제 13% 빠졌는데 오늘은 7% 상승. BH는 뭔 일이야, 진짜. 그러게요. 오늘 장중에도 많이 급등했었는데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1.7% 상승, 하이닉스도 1.2% 상승하면서 메모리 업체들 둘 다 좋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애플 교체 수요 이야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웰스파고나 모건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두 다 이 애플의 AI 전략이 아이폰 교체 주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제 그 두 가지 상반된 증권사 전망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서 한쪽에서는 이제 교체 수요 조금 미미할 것 같다. 네, 나머지 한쪽에서는 교체 수요 많을 것 같다 했는데 외사들도 대부분 교체 수요가 좀 있을 걸로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 다시 1위로 등극하면서 지금 서로 1위, 2위, 3위 순위가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총 상위 3개 종목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돌파했습니다.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좀 양극화가 정말 극대화가 정말 심하죠. 네, 오늘 NH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어제 재료 소멸로 애플 밸류 체인이 하락했는데 아이폰 판매 호조를 예상해서 이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AI 기능 중에 비행기 출발 시간을 물어보면 메일을 뒤져서 알아서 AI가 찾아주는 이런 시리의 편의성 향상도 매력적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어저께는 사실 주가가 빠져서 참 실망적인 그런 이슈들만 많이 보았는데 오늘 그 애플이 많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그 테크 유튜버를 한번 봤어요. 네. 그랬더니 좀 신기한 기능들이 상당히 좀 몰랐던 게 많더라고요. 네. 네, 뭐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뭐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단 AI가 다 학습을 했기 때문에 뭐 사이트에서 뭐 예를 들면 뭐 회원가입할 때 운전면허증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알아서 사진에서 불러와서 운전면허증을 딱 위에 띄워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편의성 향상될 것 네. 같고요. 그리고 뭐 갤럭시 대비해서 사실 크리티컬한 애플의 약점이 통화 녹음 안 되는 거랑 뭐 삼성페이 이런 네. 거였잖아요. 근데 삼성페이는 이제 애플페이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고 특히 글로벌에선 그리고 이번에 애플 통화 녹음도 가능해져가지고 이 두 가지 크리티컬한 단점을 상당히 좀 극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별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약간 편리할 우리가 그 삑삑이 누르던 폰에서 스마트폰으로 할 때 되게 편해진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 계속 쓰니까 이제 전화보다는 SNS를 더 많이 쓰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고 조금만 개선해주면 수요는 폭발한다니까. 예를 들어 약간 귀찮은 거 있잖아. 사람들은 귀차니즘이 있으니까 나 누구한테 메일 받은 적이 있었는데 하고 딱 얘기했는데 얘가 뚜룩 하면서 메일 누구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펼쳐서 자기가 찾으려면 칠라면 시간 걸리고 힘들잖아. 그걸 입으로만 해서도 해주면 대단한 건데 저는 이게 향후에 그 비전 프로하고 연결돼서 이게 시너지가 엄청날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제가 보기엔 더 길게 보면. 그래서 3세대 컴퓨터가 드디어 등장하는 계기를 애플이 못 만든 걸 다른 회사들이 만든 기술로 애플이 도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AI 기능도 괜찮았는데 AI 기능 제외하고도 뭐 사실 AI 기능이 아주 좋으면 아이폰 뭐 12, 13 쓰는 사람들이 많이 바꿀 거잖아요. AI 폰으로. 네. 근데 이번에 뭐 통화기 녹음 이런 것도 저는 놀라웠던 건 갤럭시 쓰던 사람들이 아이폰 쓰고 싶은데 통화 녹음 없어서 못 쓴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적인데 뭐 한국 사람 몇 명 된다고. 그렇죠. 그렇긴 네. 하네요. 네. 한국 사람한테 좀 한정이네. 제 주변에만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 빠지는 게 문제예요. 애플은 이 중국에서 워낙 이제 반미 느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저렇게 때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게 얼만큼 커버할 수 있느냐가 전체 판매에서는 제일 중요한 관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네요. 중국에서 좀 많이 네. 판매량이 줄었는데 예. 그걸 얼만큼 회복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격 떨어뜨리니까 확 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에는 여전히. 그리고 아이폰끼리 이렇게 부딪히기만 하면 계좌이체 되는 이런 기능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라운 기능들이 좀 새로 많이 좀 도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갑자기 핸드폰 겹쳐가지고 내 돈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안 그거는 되는데? 뭐 그렇게는 안 되겠죠. 네, 하여튼 네. 간편하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이런 뭐 계좌번호 불러봐 3, 4, 2 이렇게 받아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졌다. 네. 상당한 편의성이 증진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애플 AI 도입이 됐는데 거밍치가 여기 대해서 코멘트를 한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건 메모리 업체가 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좀 전망을 냈습니다. 일단 A16 칩이 탑재된 아이폰 15는 AI 지원이 일단 안 되는데 M1이 탑재된 모델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차이점을 한번 잘 보면 아이폰 16에 탑재된 A16 칩은 6GB의 D램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M1에는 8GB D램이 탑재가 되어서 A16 칩이 한 2GB 모자랍니다. 네. 네. 근데 연산 성능은 반대입니다. M1의 AI 연산 능력이 A16 칩보다는 낮습니다. 근데 D램 용량이 2기가 더 높다고 해서 AI 기능이 탑재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따라서 AI 지원의 핵심은 연산 능력이 아니다. 이 D램 사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근데 왜 M1하고 비교하지? M1은 노트북이고 A16, 아이오닉 16은 저건데 폰에 쓰는 AP인데. 폰에는 어차피 이제 동일한 이제 AP가 다 들어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이폰 15 프로부터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8기가예요. 그 전에 그 밑단은 모두 6기가고 그래서 6에 638, 2기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최소 30% 증량이다라고 네. 얘기하는 이유가 그 근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똑같은 얘기네요. 뭐 네, 똑같은 얘기긴 해요. 근데 왜 M1을 꺼냈지? 그러게요. 어쨌든 M1 칩하고 비교했는데 네. 뭐 아이폰 15 기본형과 이제 프로 모델과도 뭐 D램 용량이 2기가 차이니까. 그러니까 16부터는 무조건 AI를 쓰게 하면 기본이 6에서 8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8 쓰던 거는 10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30% 증량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애플이 메모리를 30% 증량하면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안드로이드는 증량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야. 해야죠. 훨씬 많아질 거야. 그러니까 한국 메모리 업체 이제 혹시 놀았다. 거밍치세요?
곽씨야 같은 왜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같은 성씨야. 어제부터 내가 하던 얘기예요 이거. 같은 성씨. 그러게요. 우리 친척이야. 고명치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니하오. 디램 사양이 참 중요한 건데 네. 뭐 지금 삼성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는 AI 뭐 온디바이스 AI 먼저 발표는 했지만 기능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PC도 아직은 좀 부족하다. 근데 애플의 AI는 상당히 좀 풍부하고 온디바이스 AI를 좀 제대로 성공적으로 정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애플이 이렇게 AI 선점을 해서 잘 나가면 다른 경쟁자들도 추격을 좀 가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I 산업의 빠른 성장을 좀 견인을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디램 업체가 논한 거예요. 그렇죠. 그 AP 그다음에 GPU, CPU 다 달라. 그 어쨌든 AI에 쓰는 그 수많은 그 ASIC 칩을 비롯한 모든 여러 가지 시스템 반도체 칩들이 있는데 메모리는 동일해. 그러니까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논한 거라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할 수 있냐면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메모리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어요. 반도체 세상을. 근데 지금 삼성이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슴을 치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수량 기준이 터진 거라서 삼성 괜찮다 이제 좀 편하게 봐도 된다. 모바일 쪽이 터지면 삼성 괜찮아진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성과 하이닉스의 동반 상승이 아마 애플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그 아까 한미 반도체하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 장비를 도입을 했다면 하이닉스가 왜 오르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이닉스는 그 저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는 시가총액이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그건 맞는데 네. 한미 반도체 그 공식화된 건 일단 아니고요. 네, 논의가 됐다는 보도의 정도의 그렇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공식화되면은 조금 주가가 살짝 빠질 수는 있겠구나. 경쟁자가 생긴다고 보는 거니까. 공식화 될 것도 없죠. 근데 뭐 납품했다는 소식도 아니고 뭐 미팅을 했다 정도니까. 아 그건 공시로 뜨겠지. 납품 공시가. 아, 그렇죠. 나중에 규모가 되겠죠. 매출액 대비 총 매출액 대비 규모가 될 테니까.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미 반도체가 그 데모 장비만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삼성한테. 데모 장비만 주는 일은 없다. 몇 대만 먼저 써볼게. 이건 없을 거다. 네. 그럼 제대로 된 아니 그러니까 수주를 받아야죠. 아, 그렇지. 물량을 충분히 받아야 줄지 않겠는가. 왜냐면은 옛날에 기억이 있잖아. 나쁜 기억이 있잖아. 옛날 세메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 수십 년 전에 그 관련 것 때문에 몇 대만 달라 그러면 절대 대응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역대 상당히 큰 규모의 매출 저기 공시가 뜰 거고 계약 공시가 뜰 거고 삼성전자는 아무런 반응도 안 할 겁니다.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기존에 쓰던 신카와의 TC보드 장비가 한 100대 정도 있는데 요거 교체하려면 요거 시간과 비용도 만만찮게 된다고 해서 100대, 그래 그 장비. 아, 내가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래 맞아요.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네. 네, 뒷사이트에서 오늘 보도가 났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아침에 장 전에 났던 보도인데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한미 반도체가 급등을 해서 뭐 사실 뭐 뚜렷한 이유는 아마 이거밖에 없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신카와 듭니다. 장비가 완벽한 TC 본더가 아니라는 설이 있어요. 그렇죠. 기능이 아무래도 이제 한미 반도체보다 많이 좀 딸리긴 하겠죠. 네. 네, 그래서 뭐 도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로에 있는데 계속 긍정적인 뉴스플로들은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삼성이 좀 이 기존 장비들을 다 대체할 만한 이런 과감한 비용 투입 결정을 할 것이냐가 좀 관건인 것 같고, 그리고 하이닉스의 TC 본더 장비 그 듀얼 벤더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한화 정밀 기계랑 나눠서 한미 반도체랑 받는다는 것, 그거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하나 정밀 기계한테 납품한다고 했던 하나 정밀 기계가 납품한다고 했던 TC 본더 장비는 2대가 아닌 1대만 납품을 한다고 하고 양산용이 아닌 테스트용이다라고 이걸 데모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표현했던 데모가 이런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뭐 테스트용, 양산용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먼저 하고 양사가 뭐 80% 이상 결정이 났을 때 들어가는 단계인데 테스트용은 아직 5대5 확률 정도 상당히 불확실한 단계에서 들어가는 거라서 아직은 이 하나정밀기계의 납품도 테스트용이다. 그래서 아직 한미반도체가 뭐 탈락되느니 이런 논의를 하기는 너무 이르다라는 결론이에요. 저거 갑자기 많이 도입하기는 하이닉스한테 너무 큰 모험이기 때문에 그건 못할 겁니다. 네. 그렇죠. 너무 큰 모험이에요. 한미반도체가 삐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네. 올랐지. 약 올라서. 네. 그리고 뭐 번스타인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삼성 HBM3가 엔비디아에 공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 뭐 예상보다 속도가 좀 늦고는 있지만 테스트가 결국에는 엔비디아 제품에 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삼성의 벤더 추가 진입에도 불구하고 HBM 3사는 모두 다 성장을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뭐 수요도 당연히 그에 동반해서 올라가서 내년도 HBM 매출 총합은 250억 달러로 올해 예상치가 한 120억 달러인데 거기에 한 2배 이상을 내년도에 더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목표가를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제시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10만 4천 원 제시해서 전일 종가 대비 상승여력이 한 38% 거의 40%가 됩니다. 하이닉스는 24만 원 제시했는데 상승여력은 13%. 마이크론은 140불 전망했는데 상승여력은 4%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거의 다 찼다. 밸류가 찼다. 그리고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3배 정도 상승여력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납품 통과를 해야죠. 네, 그리고 트렌드포스에서 DDR5 DRAM 가격 전망치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은데 이때까지 계속 HBM에 집중하느라 공급 제약이 저쪽에선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DDR5 가격 오를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트렌드포스에서도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PC용 DDR5 DRAM 가격이 3분기에 3에서 8% 전 분기 대비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기존 전망치는 0에서 5% 상승할 것이다 였는데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트렌드포스가 전망한 이 HBM 비중 전망인데요. 전체 D램에서 HBM의 비중 전망은 빚 기준으로는 24년도에 5%에서 25년도에는 10% 이상으로 올라가고 매출 기준으로는 24년에 벌써 21% 그리고 25년도에는 30%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3분기 DDR5 가격 상승 가격 전망치 상향한 그 근거는 뭐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 다 있는데 수요 측면에서는 일단 DDR4를 이제 안 쓰고 DDR5 쪽으로 수요가 좀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 온디바이스 AI 등 도입하면서 D램 요구 성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DDR4 대신에 DDR5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걸 반영해서 트렌드포스도 DDR5 가격 전망치는 상향을 시켰는데 DDR4 전망치는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이유는 이제 HBM 위주로만 웨이퍼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DDR5 쪽은 좀 제약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고마진이 있기 때문에 HBM이 그쪽으로 웨이퍼를 투입을 많이 하고 있고 올해 말 기준으로는 선단 공정용 웨이퍼 중에 HBM으로 투입되는 비중이 한 35% 정도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35%는 예상보다 많습니다. 내년이나 그 정도 바꾼 내년 중반. 그러니까 D램 만든 것 중에서 몇 프로가 HBM으로 전환될 거냐는 건데 내년에 30% 정도 봤는데 지금 올해 30%는 굉장히 강하게 봤네요. 네, 이건 이제 웨이퍼 기준이고요. 웨이퍼도 이제 HBM의 웨이퍼 다이 사이즈가 동일 용량의 이제 일반 D램보다 한 2배 정도로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일반 D램의 제약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HBM 비중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속화될 것 같고. 제가 보는 포인트는 여기에서 모바일이 터지게 됐다는 거예요. 애플 덕분에. 그래서 그냥 밥상 차려줬다. 야, 밥을 못 떠먹으니까 식혜 갖다가 그냥 그냥 넘겨주네 지금 삼성전자한테. 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놀라운 상황인데 왜 이거를 시장에서 아직 우리가 너무 빨리 하는 건가? 그럴 수는 있어. 내가 항상 빨리 알았어. 딴 데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사놓고 속 끓다가 조금 오르면 팔고 그 다음부터 랠리 시작하고. 저거 하차하면 랠리잖아요. 대표적인 그게 있죠. K푸드. 네. 진짜 랠리의 화신입니다. 랠리 시키는 화신이죠. 저는 좀 오래 들고 있어요. 그래도. 하차 후 랠리. 네. 너무 빨리 하차하셨어요. 네. 그리고 CLSA에서 한국 화장품의 구조적 성장을 전망을 한 리포트를 냈는데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 ODM 수요 증가에 지속성에 의문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경쟁력을 강화할 만한 3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어제 보도로도 나왔는데 아마존이 이 한국 화장품 판매업자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K-뷰티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월 27일 날 컨퍼런스를 여는데 한 1,500명 정도 업계 종사자들을 이제 초대를 한다고 해요. 근데 화장품 분야에 집중한 아마존의 최초의 컨퍼런스라고 하고 그 두 번째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판매 채널이 지금 확장 중이라는 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 시장이 주요 타겟 시장인데 온라인에만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이 훨씬 더 크거든요. 미국도 오프라인 시장이 80%고 일본도 오프라인 시장이 80에서 85%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20%밖에 안 되는 온라인 시장만 타겟팅을 해서 아직도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이제 세븐일레븐, 일본에 있는 세븐일레븐 한 2만 개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고, 미국에서는 코스트코 입점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알엑스도 이제 아모레퍼시픽하고 함께 오프라인 채널 확장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글로벌 뷰티 업계 인재들이 한국 화장품 회사로 이직 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필리페 워너리 이런 사람이 있는데 20년 동안 뭐 로레알이나 LVMH, 에스티로더 이쪽을 거쳤나 봐요. 근데 이번에 한국콜마 COO로 이직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콜마에 따르면 그의 이직 사유가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 ODM의 구조적인 성장 잠재력 때문이고 여기에 기여하고 싶어서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한 20년 경력에 뭐 유니레버나 로레알을 거친 지오반니 발렌티니 라는 사람을 좀 이름 영입을 자체가 했네요. 명품 같다. 지오바니 발렌티니. 네. 그지? 지오바니 입니? 발렌티노 입니? 뭐 이런 느낌인데. 네, 상당히 좀 무슨 명품 브랜드 이름 같아요. 네. 야, 네. 로레알에서 이랬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을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매수 추천을 해서 오늘 그 세 종목이 다 한 8, 9%씩 다 급등을 했습니다. 네. 참 이것도 똑같아. 너무 빨리 하차했어. 내가 이 구조적 성장을 믿었거든. 이거 작년에 팔았죠. 네, 그쵸. 작년에 팔았어요. 근데 좀 코 무슨 회사? 그러네요. 이것도 네. 맞아요. 난 이거 분명히 될 거라고 믿었거든. ODM 이거는 확실하다. 왜냐면 난 중국 시장에서 다 얘네 거 쓰더라고. 그래서 야 이제 중국에다 못 팔아먹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얘네들이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크겠구나. 근데 이제 콜마가 중국에서 장사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두 기업을 분석을 하는데 콜마보다 코어머가 훨씬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 되겠습니다 했는데 사고 나면 꼭 빠져. 그래가지고 물타기를 못한 거야. 그래서 물타기를 했으면 좀 오래 가는데 물타기를 못하고 진짜 개고생을 하다가 조금 올라와서 됐네 씨 고생 끝났네. 야 따블이 나네요 또. 네. 하여튼 요즘 수출주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회한이 된다. 네, 오늘 반성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미치겠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